작년에 이제 오셨던 분이 생각이 나요.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남편이 은퇴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통장에 한 2천 정도 있던 거를 이제 빼쓰고 있었던 거죠. 한 달에 한 4,500씩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이제 두드러기까지 난 상태입니다. 막 그리고 아내분도 같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오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 오셨을 때 거의 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상황만 바꿉니다. 이제 지금 이제 40, 50대 은퇴자라 하면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TV의 다니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 65만의 1세대 유튜버시고 사실 저도 이제 주식 채널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2019년도요? 네. 그때 이제 엄청 찾아왔거든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하고 네. 계신가. 근데 제가 정말 그 쌤의 그런 채널을 정말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야, 정말 그래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좀 감격스럽습니다. 저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니쌤 모시고 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재테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네. 일단은 40대 처음 재테크를 시작을 하셨고 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이제 자산을 구축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대략적으로 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건물 조그만 거 2개 있어요. 이제 주거용하고 이제 상업용 2개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이제 100억대라고 표현한 게 이제 네. 그 2개 플러스 또 이제 좀 자잘한 게 있는데 부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자산 좀 100억이 넘지만 부채 빼면 이제 100억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 네. 그래서 그냥 그 책에는 이제 뭉텅거려서 한 100억 정도로 했는데 빚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쓰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그 자산이 없으셨을 때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부동산 투자를 무엇으로부터 또 얼마로 시작을 했으며 이 네. 초보자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재테크하면 목돈이 꽤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목돈이 많이 있으면 방법은 많이 있는데 저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돈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피비센터 가 보면 돈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은행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제가 은행 그 PB센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앉아 계신단 말이죠. 이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은행에서 VVIP 고객이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재테크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면 은행 내에서는 이제 명함교환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죠. 만나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제가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몰래 오셔서 명함을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저를 만나고 싶으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보다 강력한 건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면 솔직히 일반인들이 1, 2억 모으는 게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려요? 뭐 그렇죠. 몇천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돈이 없었을 때 블로그에 상가 매매하는 방법, 또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계속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 중에서 만나서 나 그럼 이번에 이거 상가 건물 찾는데 이거 할 때 계약할 때 체크할 부분을 좀 알아봐주고 가능하면 상가 건물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지식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돈 갖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상가 계약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거 컨설팅도 해주고 또 업종이나 그런 것들도 해서 안정화시키는 과정도 해드리고 그래서 돈 하나도 없이 제가 온라인에 정보만 올렸을 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들을 만들고 또 돈을 벌고 또 만들어진 그 돈 갖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지금 무조건 돈을 갖고 하기보다는 이제 배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돈은 시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필요로 하면 나를 찾게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남의 돈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돈 없이 시작하자. 어떻게? 내가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공부한 걸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 아실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뭐 1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건데 그냥 도와주진 않잖아요. 돈을 받고 도와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내 돈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좋은 경험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움을 통해서 고객을 모으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 사실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길래 약간 뭐 갭 투자 그런 걸 말씀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정말 현실적인 그런 조언이네요. 지금 워낙 인터넷 그런 환경이 잘 갖춰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블로그라든지 어디에든 나의 지식을 올리면은 그게 내용이 좋다면 잘 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갭 투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갭 투자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도 서울의 핵심 지역들 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의 대체자가 빌라잖아요. 네. 우리 주택은 필수잖아요. 사람이 꼭 살아야 될 공간이죠. 전쟁이 아니면 반드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들이 다 이제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의 대체제로 빌라를 요즘 많이 찾아요. 근데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몇 평 하면 대체로 가격대가 얼마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빌라는 그런 가격이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정보가 굉장히 불일치하죠.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 2억인 거예요.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이제 많이 해서 또 거의 흔히 말하는 무피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풀피 투자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다. 이제 강남구 일대를 시장 조사를 해서 빌라의 가격대를 쭉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발품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특히 요즘에 아파트는 그런 게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빌라는 급매물들이 꽤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하나 갖고 있는 건 좀 빨리 처분하려고 그냥 무피 투자로 시장에 내놨어요. 이제 저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1, 2천 더 받는 것보다 빨리 이제 회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지금 이제 보유세나 취득세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또 구할 수가 있죠. 또 그게 한 2년 지나면 전세값 상승이 뭐 1, 2천만 돼도 무비 투자로 1, 2천 올라가면 거의 수익률이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돈이 있든 없든 작게 그런 시장에 이제 초보자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공부도 하고 시장에 발품을 팔면서 알아보면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돈이 없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식이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면 내가 공부한 지식을 블로그에 계속 올리다 보면 일단 내가 공부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찾아온 분들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부동산 재테크를 못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식,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야지 또 알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돈이 뭐 없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은 정말 돈 없어서 못해요 이런 건 핑계 같습니다. 또 말씀 맞아요. 들어보니까 또 주로 이제 약간 좀 노후, 은퇴자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파트 한 채 가진 50대 직장인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정년 퇴임을 앞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은퇴자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은퇴 나이가 50살이 안 돼요. 40.5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상담 오신 분이 대부분 50대 중반 이후가 많으셨는데 지금은 40대 초중반도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배들이 40대 후반에 그냥 잘려나가는 걸 보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0대 초중반부터 은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수명은 100세도 길어졌는데 직장인 수명은 짧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에요.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내 생활비. 그래서 물론 내가 여유가 있고 젊으면 뭐 재개발, 재건축, 또 뭐 아파트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거든요. 매달 생활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이제 찾게 되죠.
근데 이제 아파트는 이제 한 채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 이제 오셨던 분이 생각이 나요.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남편이 은퇴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통장에 한 2천 정도 있던 거를 이제 빼쓰고 있었던 거죠. 한 달에 한 4, 500씩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이제 두드러기까지 난 아이고. 상태입니다. 막 그리고 아내분도 같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오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 오셨을 때 거의 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상황만 바꿉니다. 이제 지금 이제 40, 50대 은퇴자라 하면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당시에 아파트가 9억짜리를 갖고 계셨는데 대출이 2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년 거주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은 거의 없죠. 없고 그러면 대출 갚으면 이제 7억이 남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지금 다 10억이 넘는데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해도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은퇴 후도 노동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길래 경상도 경주였어요. 아내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경주 내려가서 사시면 어때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직 애가 결혼을 곧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는데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왔을 때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부모로서.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안 날아가고 싶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러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거 그 자존심 좀만 내리시고 내려가시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경주에는요, 그 당시에 아직도 1억 8천 정도의 20평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출 5천만 원 끼고, 자신 돈 1억 3천, 그래서 취득세 일부 하고 해서, 물론 이 집 팔아서요. 그렇게 해서 집을 1억 5천 정도 갖고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경주 가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높지가 않아요. 다 대부분 이제 2층, 3층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짜리 상가 건물을 8억짜리를 매입했는데 대출을 5억 끼고 했어요. 네네. 아직 그 주택은 좀 그 대출 규제가 있지만 상가 건물, 근생 건물은 대출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많게는 70% 이상까지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서 대출이자 제하고도 한 200만 원 쫓게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살 집 구했죠, 평생.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주 됐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살 집, 네. 또 이제 생활비. 물론 이제 200만 원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근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65세부터는 금융요금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 6, 7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좀 절약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 합쳐서 연금이 200만 원 좀 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6, 7년 뒤부터는 400만 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의 그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공방. 나무 공방 하는 게 두 분의 취미였고, 그래서 거기서 5천만 원짜리 1층 상가를 매입을 해서 되게 싸죠. 네. 거기 빈 상가도 많이 있어요. 네네. 어차피 이제 공방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방하면서 거기서 공방 오는 수강생 이제 가르치고 거기서 재료도 팔고 또 본인들 부부가 취미 생활도 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거기서 한 돈 100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 마련했죠. 네. 건물주 돼서 거기서 월세 2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만들었죠. 부부의 꿈인 공방을 차려서 취미 생활도 하고 수강생들 가르치면서 월 100 정도. 많이는 하지만. 네. 그래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어요. 사람이라도 나이 들면 이제 현금이 좀 이렇게 통장에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이제 자녀 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하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한 9억 정도 있다고 하면 서울에 외곽 지역에 이렇게 원룸 건물을 지어서 한 개층은 내가 거주하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원룸 건물, 다중 건물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한 개층 거주하고 거기서 월세 한 300만 원 전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 아파트보다는 주거품이 좀 떨어지지만 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하지 않고 노동소득 하지 않고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서는 좋은 집에 사는 거 네. 또 좋지만 좀만 내가 이 상황을 바꾸면 아까 두 가지 사례처럼 얼마든지
50대 전후 은퇴해서 아주 풍요롭지 않지만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박 투자보다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 지키는 투자, 안전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가늘고 길게 로 이제 말씀드려요. 뭐 저는 이제 대박 투자보다는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서울에 집 있고 막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냥 지방 내려가서 자기 취미 생활도 하면서 건물주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있어 보이는데. 그럼요. 우리가 이제 모든 행복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는 그 한 8억 가지고 꽤 있어 보이게 살 수가 있는데 강남에서는 8억 가지고는 전 세계 집 들어가기도 힘든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사는 지역만 좀 눈높이를 낮추면 얼마든지 은퇴 후에도 훨씬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포기를 잘 못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결단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살짝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간 신축? 다른 인터뷰에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신축 부동산 투자 이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사항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투자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신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걸 할 때 제가 원칙이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보면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통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신축을 좀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내가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측은 하지만 그대로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이 신축은 놀랍게도 거의 오차율 5% 범위 내에서 딱 맞아집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제가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수준이 거의 한 3, 4배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문정부 들어와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아파트도 막 오르고 세금 규제 등등 하면서 관심 어떤 사람들도 다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확 높아졌어요. 이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는 내가 하는 건 남들도 다 한다. 내가 하는 것은 남들도 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시장 전반적으로 다 레드오션이 돼버렸어요. 경매 공부 한 번 안 해본 분 없고 경매 학원이나 또 경매책 한 번 안 읽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요즘 뭐 책이나 학원 안 다녀도 유튜브에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테크 공부를 할 수 있고 결국 이게 뭐냐면 시장이 다 이제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거, 시장 참여자가 적은 블루오션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물론 이제 적게도 하시지만 서울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한 5억 이상은 있어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재테크 지식.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도 있고 경매도 있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시는데 제가 해보면 경매나 재개발보다 오히려 신축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막연하게 이건 신축은 막 집을 짓고 땅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참여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목돈, 또 두려움.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면 이제 공부해서 지식도 쌓았어요. 또 돈도 있어요.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거의 80% 돼요. 그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이런 거 할 때 제가 아까 5억, 6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내 돈만 갖고는 안 되고 은행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뭐 5억, 10억 이상을 또 지렛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내 돈보다 많은 대출금을 활용해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걸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건 못해요. 그래서 이 신축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다. 두 번째는 좀만 공부하면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신축 후에 선택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한 개쯤 거주하면서 월세 받는 방법, 또 전부 다 월세 주고 나는 딴 데 사는 방법, 아니면 지어서 바로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누리는 방법. 뭐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하죠. 제가 이제 만나셨던 분들은 다 직장인들이었는데
이분들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제 강의를 안 하는데 3, 4년 전에 이런 신축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셨을 때는 정말 초보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3, 4년 만에 다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이제 잉클에 보면 그런 강사분들 중에 상당수가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에요. 지금 저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알았냐면, 아,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구나.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직은 블루오션이고, 또 예측 가능하게, 통제 가능하게 이걸 해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뭐 이런 거 하면, 뭐 수익률 고작 한 3, 4%인데, 네. 이거는, 50%, 100%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 수익률을. 그런 것보다는 훨씬이 아니라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이 신축으로 돈 벌기가 참 쉬워졌어요. 근데 이제 하는 분도 많고, 땅도 많이 없어지고, 또, 여기 재료, 그러니까, 토지, 네. 그 다음에 건축비, 또 인건비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되신다고 하면 저는 신축 시장도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측 가능하다는 게 뭐 그 월세 이 캐시플로우가 예측 가능한 건지 뭐 네.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이제 매입하고 매출을 보잖아요. 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예측이 이제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여기 이제 10억짜리 땅이 나왔다. 네. 그러면 땅이 나오면 가설계하면 건축비가 대략적으로 나와요. 이제 기타 비용은 뭐 그냥 좀 해보시면 10분 만에 딱 파악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매입은 다 예측이 가능한데, 그럼 이제 매출을 예측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지어서 매출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지어서 내가 팔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 지어서 팔았을 때 인근의 비교 사례를 쭉 조사를 해보면 내가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요 정도 비슷한 물건들이 한 12억에서 13억에 팔리고 있더라 라고 하면 내게 나중에 팔았을 때 매출이 12억이면 2억 남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요 예측이 이제 1년 뒤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내가 시작해서 보통 1년 안에 그게 만들어지는데 네. 1년 안에 큰 변수가 없이 그 내가 예상한 12억이 크게 오차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매각했을 때고 월세로 받는 경우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 계산할 때 보증금 월세에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내가 방이 10개 있는데 방 하나당 뭐 지금 시세를 이 동네 시세를 봤더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더라.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 비해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역시도 5% 범위 내에서 거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투자해서 내년에 몇 프로 수익률이 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재개발 모르잖아요. 네. 상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예측한 대로 거의 5%에서 뭐 맥시멈 10% 범위 내에서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진짜. 약간 신축이라는 약간 그런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기회가 또 잘 생기고 그렇게 맞습니다. 같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신축을 한다는 것은 공장도 가격으로 시장에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누군가 사는 사람은 뭐 도매 내지는 소매 가격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사는 건 소매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면 내가 제조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장도 가격으로 내가 만들어서 시장 소비자가로 팔면 그 차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돈도 들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약간 두렵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그러듯이 처음이 힘들지 한두 번 해보면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힘든 정도가 100이다. 한 두 번 정도 하신 분들께 여쭤보면 한 10으로 내려가요. 그 스트레스가 100에서 10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막 이거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네.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주변에서 다양한 사례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하고 또 처음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가까운 지인들끼리 돈을 3, 4, 5 모여서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A라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가 이 신축 사업을 할 때 내가 돈을 일부 넣고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옆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가 있지만
이런 소형 신축 꽤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남들이 사실 좀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뭐 경매라든지 그냥 일반 아파트 투자보다도 사실 알고 보면은 괜찮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뭐 작년에 물론 많이 올랐고 또 길게 본다면은 거의 한 수년째 네.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약간 좀 서울 지역에서 미분양 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여기저기에서 이제 하락이 왔다, 네. 온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 지금 상황에서 좀 부동산 투자로 해도 될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다릴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만 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될지는 확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른다면 달러빚을 얻으라도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변수들이 항상 움직이니까. 그 상수처럼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변수들이 계속 움직이고 변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거죠. 지나고 나면 이게 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뭐 수백 가지 논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투자자들의 목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은퇴 세대들은 은퇴 후에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이잖아요. 어느 지역에 하느냐. 그 다음에 상품, 뭐 아파트냐, 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뭐 상가, 오피스텔, 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이제 상품. 근데 그게 내 목적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그걸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닥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바닥으로 치달을 때는 아무도 사지 못해요.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닥일 때 반등할 때 산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물건 소유자들이 그걸 팔겠어요? 갖고 있죠, 그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진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5년, 1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소형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아예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고 네. 왜 이렇게 시내 가보면 강남에 그런 게 별건 없는데 구도심 뭐 저쪽 강북 쪽에 가보면 상업적이고 막 위치도 좋고 한데 건물이 1층, 2층으로 오래된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축이 가능하지만 지금 건축법대로 하면 건물이 있다마는 게 요만하게 줄어드는 거죠. 건축법이 지금 강화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 짓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하거나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 이것도 다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거죠. 또 그 일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고시원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시원을 3년 전에 돌렸고 최근에 그걸 보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은 그 부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작년 12월에 찾아오셨던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남편께서 은퇴 후에 막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을 이제 못 쓰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 아내분은 평생을 전업주부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막막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분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그 50대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 바깥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너무 무섭겠네요. 그냥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같이 보였던 거죠.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해왔던 우리들은 바깥 세상에 맨날 익숙한데 그분한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그 다치면서 보상금으로 8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오피스텔 투자하면 또 상가 투자하면 뭐 끼케야 지금 3, 4%거든요. 그러면 뭐 아주 최대 4%를 잡아도 320만 원, 그죠? 연. 네. 그러면 한 달에 20도 안 되잖아요. 네.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궁죽통이라고 궁합은 통한다고
그래, 고시원 한번 해보자. 우연히 제 걸 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부천에 사시는데 부천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네. 정말 신발이 몇 켤레가 달아오실 정도로 다 돌아다녔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나씩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제 그 고시원 운영 중인데 8천만 원이 채 안 들어가셨거든요. 7,500 정도 들어가셨는데 이것저것 다 비용 자하고 지금 이제 공실이 몇 개 있긴 한데 280 정도가 나오네요. 와. 그 운영 수익이 8천만 원 갖고 280만 원이면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더 잘 관리하고 공실 지금 5개 있는 것까지 채우면 비용 제하면 한 350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과정까지 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이제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답변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지역과 상품에 따라서 아직도 내가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축, 리모델링, 뭐 고시원,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네.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걸 찾아서 하면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하락이냐 아니면은 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그 부분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말씀 들어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것 말고도 정말 수많은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적시적소에 정말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동산 재테크 관련해서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실패 없이 또 성공하는 그런 방법, 약간 좀 원론적이긴 한데 네, 그렇죠. 약간 그 다니쌤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고객들은 대부분 50대 전후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늘고 길게 이 포기 없이 그래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똑똑해졌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는 아무것도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경매 학원 다녔다가 뭐 재개발 교육 들어도 다녔다가 또 토지 보러 다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재테크에서 분명히 성과를 내시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지하 상가 경매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미만의 경기도권의 지하 상가만 투자를 해서 평균 수익률을 한 20에서 50%까지 만들어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부가치를 높이나. 또 어떤 분은 그 반지하 빌라를 리모델링해서 대파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전에 이런 고시원 갖고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시원을 가지고 정상화 시킨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있는데 이 운영하시는 분이 이걸 잘 못하면 이게 공실이 생기고 계속 슬럼화 돼가면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못 버티고 시장에 다시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2억에 넣으면 팔릴까요? 안 팔리죠. 공실투성인데. 네. 그래서 이분이 1억 8천? 1억 5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에이 1억이라도 팔자. 그런 것들을 내가 잡아서 다시 정상화 시켜놓으면 시장에 다시 1억 5천, 2억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시원을 통해서 정상화 시켜놓아서 되팔고 정상화 시켜서 되팔아서 꽤 많은 돈을 버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네. 또 뭐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소형 신축만 전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리모델링 2, 3층짜리 아주 허름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MD 구성해서 부가치 만들어서 되파는 거. 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저것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내 상황 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맞는 그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파면 1년 정도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니 계속 그냥 리셋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하시려고 하면 하나의 분야를 딱 잡고 그걸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경험하시다 보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더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잉클에 보면 고시원 창업 강의가 있어요. 거기 하시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나서 하나 창업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경험을 우리 잉클에서 강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강의가 팔려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지식이 돈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강사로서 수입도 받아가시고 상담도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상담비를 그분이 30만 원 받는가 그런 걸로 알고 그러면 하루에 2명만 받으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과를 어느 정도 내가 전수할 수만 있으면 그게 지식 컨텐츠 사업이 돼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벌고 이걸로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또 광고 수익도 받고 또 그렇게 여기도 지금 세미나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억으로 안정적으로 월 400번은 고시원 투자 노하우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 투자를 해보신 분 아니지만 은퇴자분들 1억 가지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미나 선착순 100명 세미나 비용 10만 원입니다. 그 고시원 투자 정보 비밀집도 제공해 드립니다. 10만 원씩 100명이면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한 경험을 깊숙하게 공부하면 내가 성과를 낼 수 있고 내 성과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를 온라인에 또 오프라인 강좌로 하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이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선택과 집중.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내 자금에 맞는, 내 또 수준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거를 하나 골라서 깊숙하게 파자. 하나만 깊숙하게 파면 금방 도달이 돼요. 이것저것 하니까 이제 계속 리서치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나와 잘 맞는 그런 투자 방법, 그죠? 그쪽을 한 몸을 잘 파가지고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